혹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시험을 망치셨나요? 또 여름만 되면 겨드랑이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리시나요? 또 발에 땀이 많이 나서 하이힐을 신기가 어려우신가요? 이 외에도 다양한 다한증의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한증의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 분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더운 여름은 다한증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계절인데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서 축축하게 젖은 자국이 생기는 분들, 또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시험지가 젖거나 OMR 마킹이 번지는 분들, 또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신발을 벗고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생기는 분들, 이번에는 이런 다한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다한증이 뭔지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서 땀은 정상적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다한증은 이 땀이 과도하게 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이 다한증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전신성 다한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정 부위, 손이나 발이나 겨드랑이나 얼굴이나 두피, 이런 부위에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국소적인 다한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다한증의 원인으로는 일단 2차성 다한증, 1차성 다한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등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다한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2차적 다한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1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되는 특정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이나 열이나 어떤 정신적인 긴장, 초조, 불안 등에 의해서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한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그 다한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고 그 질환을 치료하여야 이 다한증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성 다한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치료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보톡스, 이온 영동 치료,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바르는 약은 데오드란트라고 하는데요. 이 데오드란트도 역사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입자를 이용해서 땀을 흡착해서 피부가 보송보송하게 만드는 그런 데오드란트를 사용했었고요. 또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죽이는 종류의 데오드란트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서 땀샘 주변 각질층에 달라붙어서 땀의 분비를 차단하는 종류의 데오드란트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바를 부위를 먼저 청결하게 씻고 드라이 등을 이용해서 완전히 건조하게 말린 후에 데오드란트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사용하신 후에는 꼼꼼하게 다시 세척해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드란트는 사용상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개지면서 따가운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후에 생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옷을 입게 되면 옷감이 변색이 되거나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먹는 약이 있습니다. 주 성분은 글라이코피롤레이트나 아니면 디트로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이 약재들은 주로 항콜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땀샘의 분비 기능을 억제해서 다한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항콜린 효과가 있는 약을 먹게 되기 때문에 땀샘뿐만 아니라 눈물이나 아니면 입의 침이나 이런 전신적인 분비 기능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안구 건조나 아니면 전신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아니면 입이 마르거나 또는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데요. 보툴리눔 톡신을 다한증으로 고민하는 부위 피부에 주사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보톡스 치료의 원리는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려면 그 전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어야 땀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은 아세틸콜린의 전달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보톡스 치료의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술의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술 시기를 잡으실 때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술을 받으시면 가을이나 겨울까지는 시술의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술을 받으시면 1년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손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경우 대략 3개월 정도 전에 시술을 한번 받으시면 그런 행사를 앞두고 대비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평상시에도 손발에 땀이 많아서 불편해서 시술을 원하는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보톡스 치료의 장점으로는 국소적인 다한증의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특정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 치료의 장점은 이러한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보톡스 치료의 단점으로는 보톡스가 땀 분비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근육도 약화시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손에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손에 위치한 근육들의 근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손으로 어떤 세밀한 동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세밀한 동작을 하실 때 불편함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치료로 이온 영동법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손을 정극에 대어서 전류를 흘려서 하는 치료인데요. 초기에는 하루에 20분씩 매일 치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치료에 드는 시간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증의 또 다른 치료로 수술이라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내시경으로 뚫고 들어가서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 다한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절단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은 효과가 드라마틱할 수가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단점으로 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보상성 다한증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보상성 다한증은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우선 사용이 간단하고 또 처방도 필요 없는 데오드란트를 우선적으로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데오드란트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톡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한증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한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이번 여름 다한증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한증 치료 받으시고 보송보송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